지난 영상 미니멀리즘 2화 물건 너머의 나를 찾아서 비움의 심리학에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심리적 장벽을 허물었다면 이제는 공간과 시간을 최적화할 실질적인 정리의 기술을 배울 차례입니다. 혹시 아직도 어떤 물건부터 버려야 할까? 어떻게 하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같은 고민에 빠져 계신가요? 미니멀리즘 실천을 위한 다양한 정리 방법론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소개합니다. 전 세계를 감동시킨 설렘의 마법, 일본의 곤도마리에의 콘마리 정리법과 스웨덴식 죽음을 통한 삶의 성찰 데스클리닝, 그리고 에이미 메조노의 궁극의 유지 습관까지 미니멀리즘의 핵심 기술들을 파헤쳐 볼 겁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공간은 더욱 넓어지고 당신의 시간은 더욱 풍요로워질 겁니다. 이 세 방법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을 넘어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냅니다. 일본의 정리 컨설턴트 곤도 마리에는 전 세계를 설렘 열풍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녀의 정리법은 물건을 만져보고 설렘을 느끼는 기준으로 남길 물건을 선택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물건과의 감정적인 교류를 통해 자신의 취향을 명확히 하고 물건을 통해 과거의 감정과 매듭 짓는 과정을 경험하게 합니다. 곤도 마리에는 다음 순서로 정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의류, 비교적 감정적 애착이 덜해 시작하기 좋습니다. 옷을 만져보고 설레는 옷만 남깁니다. 서적, 읽었는지 여부보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가가 중요합니다. 서류, 거의 모든 서류는 버릴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용품, 주방용품, 욕실용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정리합니다. 추억의 물건, 가장 감정적 가치가 높아 마지막에 정리합니다. 모든 물건을 한 곳에 모아두고 한 번에 정리하기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소유물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콘마리 정리법을 실천한 사람들은 내 취향을 명확히 알게 되고 물건뿐 아니라 감정도 소중하게 다루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는 과거의 자신과 매듭짓고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얻는 강력한 계기가 됩니다. 스웨덴의 미술가 마르가레타 막누손이 주창한 스웨덴식 죽음의 정리 데스클리닝은 내가 내일 죽는다면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정리할까? 라는 질문을 통해 삶을 성찰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불필요한 물건을 처분하는 정리법입니다. 이는 남겨질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깊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이 덜 들어간 물건부터 정리하고 자신에게는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유용할 물건을 기부하거나 선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억의 물건은 버리는 상자에 분류하여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기 쉽도록 하는 지혜를 포함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삶의 유한함을 인식하고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데스클리닝은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와 경험에 집중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각 물건의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리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류, 옷장 다이어트와 일주일 순환주기, 안 입는 옷은 과감히 버리고 질 좋은 옷을 소수만 구매하여 오래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 순환주기를 기준으로 옷장을 관리하여 모든 옷이 활용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 사이즈가 안 맞거나 손상된 옷은 즉시 처분합니다. 옷은 돌돌 말아 세워서 보관하거나 행거에 일정한 간격으로 걸어두면 공간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옷장 정리 후 옷 고르는 시간이 줄고 아침이 한결 여유로워졌다는 경험을 하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둘째, 서적, 지식의 무게에서 벗어나기.
수백 권의 책을 폐기한 미니멀리스트들의 경험처럼 더 이상 필요 없거나 읽지 않는 책은 과감히 처분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도서관을 적극 활용하여 책을 소유하지 않고도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책 리더기를 활용하면 물리적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책은 한 번 읽고 끝낼 것, 정보 발췌 후 버릴 것, 다시 읽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류하여 정리합니다. 책장이 비워지면서 지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골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실경험 사례가 많습니다. 셋째, 주방용품. 효율적인 주방의 시작. 가족 수에 맞춰 필요한 만큼만 식기를 보관하고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식기를 선호하여 불필요한 소비와 공간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비슷한 기능의 주방용품이 여러 개 있다면 하나만 남기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용도의 기구는 과감히 처분합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냄비나 프라이팬은 오래 사용할 수 있어 미니멀리즘에 적합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방 정리 후 요리가 더 즐거워지고 정돈이 쉬워졌다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가전제품 및 가구. 사용 빈도에 따른 합리적 판단.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난 가전제품 및 가구는 처분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비슷한 기능의 물건이 여러 개 있다면 하나만 남기고 특정 시기에만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대여 서비스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창고나 찬장과 같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쌓여 있는 곳부터 정리하는 것이 살림을 줄이는 데 수월합니다. 지난 1년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물건은 처분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전제품 정리 후 공간이 넓어지고 청소가 쉬워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미국의 정리 컨설턴트 에이미 메조노는 자신의 책 미니멀리스트, 예산에서 소비를 의식적으로 줄이고 공간을 유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4가지 규칙을 강조합니다. 첫째, 충동 구매 방지. 30일 기다리기.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매달 사고 싶은 물건 딱 1개만을 정해 그 달의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보는 30일 기다리기 규칙을 적용하거나 물건을 살 때 왜? 라고 스스로 반문하며 구매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밤이나 졸릴 때 급하게 인터넷 쇼핑하는 것을 피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둘째, 품질, 위주 소비와 물건 관리. 소유는 고통이다라는 인식 아래 품질 위주의 물건을 구매하여 오래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품질 위주의 소비를 합니다. 물건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사용 설명서를 읽고 문제가 생기면 가능한 빨리 수리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물건 관리법도 중요합니다. 셋째, 심플한 공간 규칙 설정. 바닥에 절대 물건을 두지 않는다. 물건을 늘리지 않는다. 옷장을 가득 채우지 않는다. 정리를 위한 수납용품을 사지 않는다. 대량 구매는 하지 않는다는 공간 규칙을 설정하고 지키는 것이 미니멀리즘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넷째, 점진적 실천. 작은 습관부터 시작합니다. 방에 들어설 때마다 1가지씩 버리기, 표면을 깨끗이 유지하기, 매주 토요일은 정리의 날 등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여 부담 없이 미니멀리즘을 일상에 스며들게 하는 점진적 실천이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자신만의 템포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실천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설렘의 마법, 콧말이 정리법, 죽음을 통한 삶의 성찰법, 미니멀리스트 예산법까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여러분만의 템포에 맞춰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미니멀리즘 실천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을 넘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 안에서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채우는 과정입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여러분의 미니멀리즘 여정을 점검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공간과 시간을 최적화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다양한 정리 기술과 유지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결한 인생 여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